72세 은퇴자인 박 교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억지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내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그 한마디는 단순했지만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노후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투자나 창업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호사였어요. 박 교수님 역시 은퇴를 앞두고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연구하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 늦게야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강의와 연구, 학회와 논문 작성,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작게라도 강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번역 일을 시작해야 하나? 머릿속은 온통 그런 고민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놀면 금방 병난다니까 뭐라도 해야지. 누군가는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강의할 기회라며 교육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교수님도 한때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운영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장비 구입비, 편집 비용, 마케팅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밤에 잠까지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했는데 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쉬어봐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일단 1년은 그냥 놀아보자.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는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했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늘 바쁘게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동네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낮에는 친구와 만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을 먹고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오후 햇살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자와 함께 놀았습니다. 레고를 조립하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박 교수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연구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찾았어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은퇴 전에는 노는 게 불안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 쉴 권리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요. 의학적으로도 여유 있는 휴식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산책, 낮잠, 독서, 친구와의 대화 같은 단순한 여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행복하다 해도 돈이 바닥나면 마음이 불안해져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으로 놀려면 최소한 생활비를 충분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적정 생활비와 의료비나 돌발 지출을 합치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준비금은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안전자산, 나머지는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놀고 싶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지표는 혈압, 혈당, 근육량 세 가지입니다. 특히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주 2, 3회 이상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교수님도 처음엔 매일 등산만 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유산소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어요. 그때부터 박 교수님은 아령을 들고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달라지고 다시 손자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논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료함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단 그 루틴은 즐거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 책을 읽고 점심 뒤에는 낮잠을 자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저녁엔 가족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강습받고 외식 자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듭니다. 은퇴 초기에는 해외여행, 고급 식사,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 자산이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노는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돈 안 쓰고 즐기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공원 산책,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강연 참여, 주민센터의 저렴한 탁구장 이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박 교수님도 매일 사 마시던 커피를 줄이고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무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책 읽는 습관이 생겼고 지식이 늘었으며 돈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뭔가 배우며 논다는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제 말합니다. 예전에는 성과를 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결과가 없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웃고 걷고 쉬고 사람 만나며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군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일정을 천천히 조절하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노화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로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폭넓게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 거래가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금전적인 거래가 없는 관계,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좋은 인간 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특히 중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적당한 시간에 가벼운 운동은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심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식을 피하고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가능한 한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적당히 마시고 과음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공통된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일부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부부 관계가 불행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특히 스마트폰, 인터넷, 메신저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종교나 명상 아니면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의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입니다. 이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부모도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서로 자립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거나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죠. 노년을 맞이하며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자연스럽게 그 범위가 좁아지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더 작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는 함께 할 몇 명의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서 서로가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친구나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노년에는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부모 역시 자식에게서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당황한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롭다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묻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어온 좋은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리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지칠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 부리고 때를 쓰고 푸념하는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과거 사진에서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차분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슬픔의 시간이 묻어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덮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아이들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과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물어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인생이니까.